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최근 애플이 iOS 11을 업데이트하면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변화는 아이패드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향상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아이패드의 만족도를 크게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을 만한 그런 매력 포인트들을 제가 점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저와 함께 같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 10.5 모델이고요. 변화된 포인트는 없어 보이지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이콘 변화, 아이콘 이동에서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이 아이콘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X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보이시나요? 자, 꾹. 그쵸? 많이 길어졌죠? 이번에는 2단계로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는 이 X표가 나와야지 이렇게 아이콘 이동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런 X표가 안 나오고도 이동을 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옮기면은 아이콘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한 번에 옮길 수는 없어요. 보면 밀리는 걸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게 X표가 나오다 보니까 어플을 실수로 삭제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고자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는 빠르게 이동이 되는데 한 번 더 그런 타임을 준 거죠. 그래서 꾹 누르고 얘는 이동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한번 1단계는 이동,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는 삭제까지 갈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앱을 이동하는 방식도 조금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씩 옮겨야 됐었는데요. 이제는 다중 선택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 번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개 앱을 한번 옮겨 볼게요. 화면을 꾹 누르면요, X표 표시가 나와요. 이때 살짝만 움직여주면 돼요. 위아래 아무데나 방향 상관없습니다. 살짝만 움직여주면 이쪽으로 앱을 모으겠다는 뜻이에요. 누르면 돼요. 그냥 끌어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9개가 됐다고 하죠. 이거를 동시에 해당 어떤 곳에 넣어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거예요. 아, 이런 느낌 너무 좋지 않나요? 자, 또 해볼게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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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예,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아이콘 방식이 독 방식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이제 맥에 사용되던 아이콘 방식인데요. 보시면은 이 왼쪽 부분은 즐겨 찾는 그런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넣어두는 그런 메뉴바고요. 오른쪽에 이 세 가지 메뉴는 최근 실행되었던 그런 아이콘들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넷플릭스를 빼볼게요. 자, 이렇게 넷플릭스 빼봤습니다. 넷플릭스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자, 넷플릭스를 넣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자주 쓰는 기능들 넣어두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자, 넷플릭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했죠? 여기에 없는 메뉴는 여기에 나와요. 최근에 실행됐던 메뉴로. 그러니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얘를 여기다 넣잖아요? 그러면 사라져요. 왜냐하면 얘는 항상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섬세함까지 보여준 애플입니다. 다른 거를 실행을 하면은, 자, 볼까요? 최근에 실행됐던 기능이 나와 있죠? 다른 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이번부터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번엔 슬라이드 오버하고 스플릿 뷰가 되게 편하게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제 웹서핑을 한다고 할게요. 자, 웹서핑을 하다 보면은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메일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게 예전에는 멀티 화면을 보기에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독방식이 좋은 점은 다른 화면에서도 메뉴를 쉽게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나가서 선택을 해야 됐잖아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끌어서 올리고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일을 보내볼까요? 이렇게 해서 쭉 올리면은 이게 슬라이드 오버 방식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장점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 오버 같은 경우는 방향 전환도 편해요. 위에 보시면은 마이너스처럼 표시된 그림 있잖아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그런 방해받지 않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화면 속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그걸 바로 이제 스플릿 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잡고 살짝 내려주면 화면 속에 붙습니다. 그러면은 사이즈를 더 넓힐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도 조정할 수 있고요. 네,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꺼낼 때도 이렇게 하면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이제 없애고 싶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돼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변화 포인트가, 만약에 또 그 메뉴를 불러오고 싶다 할 땐 여기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아까 내보냈잖아요. 다시 이렇게 끌어들이면은 얘가 와요. 다시 내보내 볼까요? 그리고 슉 하면 나와요. 네, 이런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편해졌죠? 이렇게 내리면은 스플릿 뷰로 바뀌고, 다시 하면은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화면이 2개까지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면은 최대 4개까지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기능인데요. 보면 이 경계선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다시 그 슬라이드 오버를 띄울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띄워 볼게요. 메모 기능을 한번 띄워 볼게요. 슬라이드 오버를 자 띄워 보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다 둬야 돼요. 만약에 여기 두면은 바뀌어요. 이 어플로 바뀌는 거죠. 제가 아까 카메라 진행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중간에다 놔야지 슬라이드 오버 기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이메일을 올렸듯이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올리면 이렇게 떠요. 그쵸? 슬라이드 오버 기능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 화면이 뜬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4가지 화면 어떻게 띄우냐? 이 넷플릭스 같이 이제 영화 보는 어플 같은 게 이제 그 화면을 나가더라도 작은 화면으로 볼 수 있게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연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실행을 해볼게요. 자, 영화가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가볼게요. 자, 나가면 이렇게 작은 화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올렸듯이 제가 이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제가 메일을 또 불러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하나, 둘, 셋, 넷. 네, 꿀팁입니다. 꿀팁.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4개까지 띄울 수 있다. 물론 이렇게까지 쓸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메뉴를 더 사용한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활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삭제할 때는 쑥 보내주면 돼요. 얘는 바로 여기서 X표로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포인트가 있다는 점. 네, 굉장히 소소하지만 매력적인 변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듀얼 화면이 되고 다양한 멀티태스킹이 되면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웹페이지에서 캡처를 했을 때 펜의 활용도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때가 많잖아요. 네. 자, 캡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캡처를 하면은 예전과 다르게 밑에 쪽에 작은 화면이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면은 바로 펜을 활용할 수 있게 이게 메뉴가 나와요. 이거는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캡처할 영역을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하고 싶다. 그럼 화면이 커져요. 그리고 여기서 펜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아, 연유, 살제, 고속도로, 서서히 정체. 자, 이렇게 색깔로 변경해서, 아니면은 뭐 해당 기업에서는 해당 뉴스가 지금 위험한 게 떴다. 그리고 야, 이런 거는 재밌다.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추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저장도 되지만, 그리고 공유를 눌러도 뭐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번에 iOS 11부터 좋아진 점은 이 홈키를 누르면은 바로 저장이 돼요. 자,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캡처를 합니다. 자, 캡처를 하고 메모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뭐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다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자, 체크를 해줍니다. 확인 뭐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다가 만약 메모장을 띄워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밀어넣으면 붙여넣기가 가능해요. 이렇게 그 드래그 앤 드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은 이제 이런 iOS 11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은 메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같이 띄워볼게요. 자, 띄웠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써볼게요. 자, 메일을 쓴 상태에서 얘를 보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가져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내볼게요. 자, 메일 속에 들어왔죠? 네, 굳이 뭐 메일에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그러지 않고도 이렇게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이런 방식들은 같이 화면을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멀티태스킹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기능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 기능도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메모 기능에서 변화된 기능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모 기능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펜 기능 있잖아요. 여기서도 메모에서도 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도큐멘트 스캔이라고 있어요. 도큐멘트 스캔은 문서를 읽어오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서명 같은 게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찍어 볼게요. 자, 도큐멘트 스캔을 작동하면은 보면 문서 부분이 이렇게 화면이 잡히죠? 영역이. 그래서 딱 하면은 이 부분만 그 화면 캡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좀 삐뚤어졌다 하면 고정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제대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스캔 한번 유지하면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네모나게 돼서 저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물론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기능들이 다른 스마트폰에도 있었고 앱으로도 있었는데, 이걸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이번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캡처를 해서 또 여기서 문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체크를 해서 뭐 여기다가 뭐 주문번호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활용이 하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다른 앱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뭐 서명이나 필요할 때 아이패드를 씻고 그렇게 사인해서 아니면 입력해서 보내면 되기 때문에 프린트를 할 일이 확실히 줄었어요. 예. 그렇게 생산성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요. 이제 캡처 기능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긴 문서 같은 경우는 잘 이제 캡처하기 애매했잖아요. 그러니까 iOS 11에서는 이런 그 스크롤된 화면도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유 버튼을 누르면요, 안쪽에 보시면 PDF 생성이 있어요. PDF 생성을 누르면은 이게 PDF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도 펜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도 그려지기도 하지만 여기 누르면은 펜으로 다양한 액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고정된 화면에서. 만약에 이걸 끄면은 이렇게 선택하면서 할 수 있고요. 이걸 누르면은 저장된 공간에서 이렇게 메뉴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문서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 웹페이지를 이렇게 PDF로 저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도 해가면서요. 이렇게 저장된 것들은 나중에 지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낙서한 것들을 지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장돼도 똑같이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료하면은 어디다 저장할 건지 나와요. 다음 위치에 파일 저장. 이번에는 또 이런 파일 메뉴가 되게 활용도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클라우드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한 군데 모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장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서 같은 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정착하고 추가 눌렀어요. 그럼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나가볼게요. 그럼 보시면은 이 하단에 보면 파일 메뉴가 있어요. 그럼 파일 메뉴에 저장한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이 파일 메뉴의 좋은 점은 이 드롭박스라든지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추가로 따로 뭐 선택을 해서 연동해 주는 게 아니라 드롭박스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여기 들어와요.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해도
마찬가지로. 근데 구글 드라이브 제가 최근에 선택하니까 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인증을 하면은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를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인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사진 제가 정보를 여기다 넣어놨고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도 제가 이렇게 사진 같은 걸 정리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파일 같은 경우는 화면을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저장된 파일들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으로 나옵니다. 네. 선택하면은 바로 그 메뉴가 실행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각적으로 많은 변화를 준 곳은 제어센터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 올리면은 제어센터가 나오잖아요.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큰 화면으로 다 나오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화면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것도 별도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움직이지만 꾹 누르면은 대화면으로 이렇게 그 메뉴들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 메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화면 미러링도 되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 아이콘들이 표시가 됐기 때문에 기존처럼 뭐 화면을 넘겨가면서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설정에 가서 보면은 제어센터라고 있죠? 하면은 제어 항목 사용자화가 있어요. 손정등.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어 항목을 추가하면 돼요. 이번에 또 변화된 기록 중에 화면 기록 그 메뉴가 생겼어요. 이거 누르면은 화면 기록 버튼이 생겼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밑에 보면 화면 기록이에요. 화면 기록을 하면은 제가 만약에 강좌를 한다, 아이패드로 어떤 어플을 관련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화면이 기록이 돼요. 위에서 빨간색 표시가 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이 녹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기능들도 변화가 되었다는 부분들. 네, 그래서 iOS 11은 굉장히 사용자 친화형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좋은 변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AR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AR이 이제 어플에서도 많이 좋아졌는데, 기본적인 지도 어플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아직 애플 지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뭐 법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데, 해외에서는 애플 지도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제가 뉴욕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뉴욕에 가면은 보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플라이오버라고 있어요. 예전에 뭐 위성 지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랑 차원이 다른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플라이오버를 눌러 볼게요. 자, 이제 뉴욕으로 우리는 왔습니다. 보시면은 뉴욕의 건물들이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게 뒤로 돌면 뒤로 그 뒤에 있는 장면까지 이렇게 AR이 활용된 지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진짜 이렇게 도로 그 건물의 섬세함이 디테일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뭐 길찾기나 그러니까 미리 여행 가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보면서 이게 그 예행 연습도 할 수가 있어요. 아, 여기에는 뭐 공터가 있고 여기는 어디구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뉴욕을 갔었는데 뉴욕을 갔다 온 사람도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보게 되니까 기분이 생소하고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 보면 브루클린교가 있어요. 제가 여기를 건너갔었습니다. 이 브루클린을 건너가면 여기 이제 그 곳이 있거든요. 옛날에 인턴 영화 촬영지도 있어요. 이렇게 여행을 아이패드 속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예요. 이렇게 그 AR로 재는 자. 보면은 쭉 해서 이제 그 화면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미니언즈를 재볼게요. 자, 미니언즈 높이를 재보겠습니다. 자, 원형 표시가 나왔죠? 이걸 눌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면은 센치가 나와요. 6cm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재미있는 매력 포인트도 생겼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편집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의학 공부할 수 있는 앱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애플에서 AR 기능 때문에 많은 AR 그 앱이나 그런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앱스토어도 좀 변화가 생겼죠. 자, 앱스토어를 보시면은 이제 보면은 메뉴가 투데이 게임 앱 업데이트 검색이라고 메뉴가 되게 직관적으로 변형이 됐어요. 투데이는 그때 그날에 맞춰서 그 애플이 그런 추천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추석이니까 한가위를 즐겁게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앱들을
선택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런 앱이 좋아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오늘의 앱이라고 해서 네, 매일매일 추천해주는 앱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일마다 추천해주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일매일 보는 재미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냥 받은 어플 그리고 무료에서 뭐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선택했지만 이제는 보는 즐거움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막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요일마다 쭉 나오죠. 그리고 게임 가면은 게임과 관련된 그런 앱들이 나오고요. 보면 AR 게임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천하는 게임, 또 추석 연휴 이렇게 추천하는 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앱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앱에 가도 마찬가지로 그 iOS 11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앱들이 추천이 되고 있어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는 거, 그리고 AR 이런 것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 네, 이렇게 변화된 매력 포인트들을 활용해 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iOS 11은 그 아이패드 대화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어플들이 나와 있는지 설치해보고 또 같이 자기 걸로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도 같이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